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화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에 암살 시도를 당했지만 비밀 경호국에 의해 무사히 보호됐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한 남자 AK 스타일 소총으로 트럼프를 겨눴지만 즉시 제압됐고 용의자는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최근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민주당 지지자였으며 과거 무기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다며 안심시켰고 예정된 일정을 변경 없이 소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암살 시도와 관련한 의회 태스크포스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16일 새벽 시카고 웨스트사이드 290번 하이웨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29살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일리노이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월요일 오전 2시 20분경 290번 하이웨이 동쪽 차선에서 발생했으며 운행 중이던 차량이 주차된 빈 차량과 충돌하면서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동쪽 차선은 약 2시간 동안 폐쇄됐지만 오전 4시 25분경 재개됐습니다. 시카고 한인문화원이 지난 9월 14일 토요일 비스코홀의 개관식을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카고 한인사의 주요 인사들과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참석자들은 먼저 한국 미술과 문화의 상징성, 전시와 갤러리 초대전, 내비게이팅 듀얼리티를 관람하면서 식전 행사를 가졌고 이후에 길놀이와 리본 커팅으로 개관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강정희 이사장의 환영사와 함께 다양한 귀빈들의 축사가 이어졌고 국립인문재단 이사장 쉘리의 축하 영상도 상영됐습니다. 또한 한국전통공연팀이 선보인 태평성대, 가고파 등 다양한 무대가 큰 호응을 얻으며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행사는 최기화 사무총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전통 도시락으로 저녁을 나누면서 뜻깊은 개관식을 기념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10일부터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에서 웹챗 민원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해외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별도의 앱 없이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는 기존의 전화, 카카오톡, 웹콜에 이어서 이번 웹챗까지 상담 채널을 확장해서 전 세계 재외동포들에게 더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웹챗 서비스는 간단한 문의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라면서 앞으로도 전 세계 재외동포들에게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주민들은 2025년 5월까지 리얼 아이디를 준비해야 하지만 교통안정청의 새로운 제안으로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SA는 리얼 아이디가 없는 여행객들은 2025년 5월 7일 이후에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지연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단계적 시행 접근 방식을 고려 중입니다. TSA는 3스트라이크 시스템을 제안했으며 첫 번째 경고 후에 상담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 위반 시에 공항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적인 시행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리노이주 국무장관 알렉스 지아놀리아스는 주민들이 2025년 마감일 전에 리얼 아이디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국내선 항공편 이용 및 연방시설 출입 시에 필수이며 주민들은 주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DMV 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시카고 몬트로스 항구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Out of the Darkness 시카고랜드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살 예방재단의 쇼 코널리 의원은 사랑하는 이를 잃는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살로 아들을 잃은 오프코와 오세이 예보 씨는 자살 예방 한라인 988을 널리 알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청장 레리 스넬링도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988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참가자들은 서로에게 힘이 됐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유튜브 뉴스 이어드립니다. 지난 2020년 일리노이주에서 오락용 대마초의 상용이 합법화되면서 많은 소수민족 사업주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초기에는 소수민족과 여성 소유 사업체 허가가 집중되면서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소수민족 사업주들은 자본 부족과 규제의 벽에 부딪혀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백인 남성 소유주들은 풍부한 자본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일리노이주의 엄격한 운송 규제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으며 대형 사업체들이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부족도 소수민족 사업주들이 진입하는 데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농업사업기업 ADM이 디케이터의 탄소 격리 시설에서 약 8,000톤의 액화 이산화탄소를 무허가 구역으로 누출해서 연방 규정과 안전한 식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에 최초로 접수됐으며 환경보호청은 ADM이 비상대응 및 복구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ADM이 행정 및 민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프로젝트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DM은 현재 환경보호청과 협력 중이며 누출이 공중보건과 지하수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청정 일자리 연합과 환경단체들은 이 문제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ADM을 비판하면서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일리노이 주 의원들은 이를 계기로 음용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사청이 주택 계량검사 홈디포를 상대로 허위 광고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홈디포는 이에 대해서 $200만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고객들이 선반에 표시된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을 청구받은 스캐너 위반이 문제로 지적됐으며 홈디포는 민사상 벌금 $170만 와 조사 비용을 포함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사 조직 카스코는 거짓 광고와 불공정 경쟁이 소비자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승객들에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내년 초 테스트를 시작해서 2025년 후반 일부 항공편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을 통해서 승객들은 영어와 TV 프로그램을 끊김없이 스트리밍하고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어서 원격 근무 시대에 적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나이티드는 아직 무료 와이파이 이용에 대해서 마일리지 플러스 회원 자격이 필요한지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유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번 계약으로 기내 인터넷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